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주말엔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장이 강해서 기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젯밤은 뭐 그렇게 탄력적인 상승은 아니었고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고, 그래도 뭐 굳이 어떤 상승의 핑계 호재를 찾자라면은 30년물 국채 입찰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소화됐다는 거, 그리고 그 원로이사의 발언이 있어가지고 7월 금리나 기대감이 좀 강화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그죠? 일단 이번 주는 그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사라진 게 이번 주라고요, 그죠? 이번 주에 그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8월 1일까지 기존의 관세 수준을 계속해서 좀 유지한다, 뭐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죠? 그 발언 뒤로 제가 이제 그 발언을 듣고 한 이야기가,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이제 선반영돼서 사실상 8월 1일까지는 이제 관세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죠? 뭐 그래서 관세는 약간 잊혀진 이슈가 돼버렸고, 관세가 잊혀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시장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 금리 인하 뭐 이쪽으로 좀 쏠린 거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언제일 것이냐 뭐 이런 거에 쏠리면서 하여튼 10년물 국채 입찰 이런 것도 잘 풀렸고, 어젯밤 30년 국채 입찰도 잘 풀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이 평화롭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너무 평화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 한국 장중에 트럼프가 뭐 캐나다에다 관세를 매긴다는 발언을 해서 시장이 좀 잠깐 흔들리긴 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윗꼬리가 좀 달리기도 했고, 현재 미국 증시가 뭐 조금 좀 흔들리고 있긴 한데 시간 외에서, 또 어쨌든 간에 그 관세 때문에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과속방지턱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캐나다에다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이제 위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아래쪽으로 틀어진다, 이런 엄청난 막 대폭락 매도세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런 이슈로 인한, 그런 깜짝 이슈로 인한 뭐 가벼운 흔들림 정도가 지금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까지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고요.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많이 올랐다고 하방 베팅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방 베팅이 더 위험하다고요. 지금은 그 매우 아직까지 시장이 강한 상황이고, 하방 베팅을 하고 싶으면 어딘가 지지선을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고점을 여러 번 확인하면은 이제 그 뒤에 하방 베팅을 해도 늦지 않다고요. 지금은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이고, 다만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상승 탄력이 뭐 좀 둔화되고, 지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여튼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빅테크와 뭐 나스닥, 뭐 엔비디아,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드려봤고, 나스닥입니다, 그죠?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길 넘어가야 된다고요. 23,070 혹은 60, 여기가 이제 저항이죠. 7월 3일 목요일에 종가를 중요한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062.5인데 23,060으로 하죠, 뭐 그냥, 그죠? 23,060을 일봉상으로 돌파한 척 하면은, 그러면은 뭐다? 저 위에 있는 빨간색 선까지 상승의 목표치가 좀 많이 열리게 되는데, 일단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일단 23,060이라는 자리가 단기 고점이라 가지고 지금 요렇게 일단 좁은 구간 안에서 박스권이 됐죠. 기간 조정 중이죠. 그래서 여기서 좁은 구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그죠? 그 여기 있는 이 아래 자리, 그죠? 그 7월 3일 목요일에 시가 22,845네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 가격 조정 나타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 23,060 돌파한 척 하면은 위쪽으로 좀 더 상승 목표치가 열리는 거고요. 지금은 뭐다? 기간 조정 중이다. 이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오늘 밤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다
아직까지는 S&P도 나스닥도 둘 다 숫자만 좀씩 다를 뿐이지 기간 조정 진행 중이다.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하여튼 지금 보시는 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와 반도체 지수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는 아직도 힘이 남아 있습니다. 상승 목표치가 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엔비디아 같은 친구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승의 목표치를 함부로 잡기도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랠리 중이죠. 지금이 이 신고가 랠리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고가 랠리는 제가 어떤 상승의 목표치를 이제 우리가 함부로 예상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요. 네, 잠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녹화를 끊었다가 켰고요. 아무튼 다시 엔비디아 목표치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은 이런 신고가 랠리 상황에서 목표치를 잡는 목표치를 간단하게 추측 정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의미 있는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의미 있는 고점과 고점,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6월 20일 목요일 고점, 24년 6월 20일 목요일 고점과 24년 11월 21일의 고점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 나오죠.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 빨간색 선이 나타납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신고가 랠리 중이라 사실상 이제 어떤 상승의 목표치를 예상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단서 기준을 잡자면은 이 빨간색 추세선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그죠? 이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떤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자칫 잘못하면 이까지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혹은 무슨 악재가 생기면 여기서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떤 저항을 찾자면 신고가 랠리 중에 이런 저항을 찾자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그어보면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엔비디아는 좀 아직 상승 목표치가 한 4-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 덕분에 반도체가 강하고 반도체가 강한 덕분에 나스닥이 강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미국 변동성 추종하는 ETF죠. 변동성 추종하는 ETF를 보고 계신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날 저점 5월 13일 화요일에 저가가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이 되는데 이 가격 아래로 쭉쭉쭉쭉 잘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관세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지금 시간 외에서 좀 튀어오르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제가 좀 전에 선그은 이 자리죠. 3월 25일 화요일의 시가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됩니다. 왜냐? 중요한 어떤 저점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저점은 지지선이다. 한 번쯤 꿈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꿈틀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은 많이 오르면은 요까지는 올라가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죠? 지금 위에 있는 이 라인을 넘어서면 또 큰일 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변동성이 조금 튀어오른다면 이 정도까지는 튀어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오긴 온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좀 굉장히 강하긴 하거든요. 굉장히 강해서 사실 한국 증시에서도 얼마 전에 나타났던 특징이긴 한데 아무튼 그것도 약간 고정관념일 수 있긴 있어요. 보통은 어떻죠? 보통은 이제 이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찔끔찔끔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변동성은 찔끔 내려가죠. 그죠? 이게 보통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찔끔찔끔 오르던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찔끔찔끔 하락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락할 때는 또 신나게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이렇게 확 치솟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보통 하락은 변동성을 동반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도 나타났던 모습이긴 한데 이 찔끔찔끔 상승이 아니고 팍팍팍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 증시도 물론 오늘 밤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중이란 말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강해요. 쭉 올랐는데 기간 조정 중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또 급등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변동성이 튀어오르긴 튀어오르는데
변동성이 튀어오른다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급락하면서 이 변동성이 튀어오르라는 법은 없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강하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물론 뭐 오늘 밤에 뭐 삐끗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나스닥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깜짝 가격 조정도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치솟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직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기간 조정만 나오고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건 일단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도 급등의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놔야 됩니다. 물론 나스닥이 여기서 급등을 해봐야 그렇게 상승 목표치가 막 많이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2에서 3% 정도는 그죠? 위에 추세선 상단이니까 한 3%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3% 오르는 걸 뭐 하루 만에 오르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 그죠? 지금은 뭐 급등도 가능하지만 급락도 가능하지만 급등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여차 잘못하면은 급락이 아니고 급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드려봤고 30년물 국채 선물인데요. 오늘 밤 또 그죠? 중요한 자리겠죠. 그죠? 이 지금 마디 가격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디 가격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지난 이틀간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과 그 FOMC 의사록 공개라는 이벤트를 무사히 잘 넘겨서 당장은 이제 고금리 우려, 채권에 박살나는 우려를 일단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건데 계속해서 고비가 있는 거죠. 이 위에 마디 가격의 고비잖아요. 저항. 이 고비를 한 고비 넘긴 거지 아직 완전히 극복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쨌든 경계는 하셔야 되겠고 지금은 다시 어쨌든 이 마디 가격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야 바닥이 어디냐 너 어디가 바닥이냐를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과정 중이라는 겁니다. 삐끗 잘못하면은 어쨌든 어제는 그런 위기를 뭐 잘 무사히 넘겼지만은 삐끗하면 또 자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또 금리가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계속해서 7월 금리나 뭐 9월 금리나 기대감이 있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계속 이게 채권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기도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물론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금 하반기에 발행 예정인 채권의 그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채권이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저 상방에서 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이 압력,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려는 이런 압력이 좀 사실 만만치 않게 강하긴 강해요. 물론 금리나 기대감으로 하반 경직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금리의 상반 경직은 금리나 기대감으로 좀 막지만은 좀 어쨌든 이 위쪽이 훨씬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아래쪽도 물론 만만치 않게 무거운데 아래쪽은 위쪽에 비해서 조금 더 이 힘이 약한 위쪽에 훨씬 더 무거운 게 뭐가 많이 있는 거죠. 하여튼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점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위기인 그런 좀 꼴깍꼴깍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드렸고요. 하여튼 뭐 금리나 기대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래간만에 달러가 조금씩 반등하고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제한적인 약세입니다. 제한적인 약세. 유로화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는 어디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이날의 종가 4월 21일의 종가가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마디 가격입니다. 그죠? 마디 가격 마디 가격 지금 근처로도 안 내려오고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유로화가 아직까지 강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달러가 튀어오르고 유로화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달러가 약하구나, 유로화가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달러가 조금 탄력적으로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들은 또 조금 서운한 모습을 보이고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값인데요. 금값은 그 60일선을 놓고 싸우고 있네요. 아무튼 이쯤 되면 중립입니다. 61선을 그 두 번에 걸쳐 붕괴시켰지만 아래쪽으로 가지 않고 또 머리를 위쪽으로도 들고 있고요. 금값은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네요. 금값은 지금 매우 혼조한 상황이고
어쨌든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유로화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적인 유로화 강세, 추세적인 달러화 약세가 아직까지 그 죽은 건 아니라서 그런지 금값이 좀 짱짱합니다. 금값이 지금 이 빠질 생각이 있으면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오늘 정도일 텐데, 일단 금값이 이렇게 잘 버티는 걸 보니, 금값이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니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빠질 생각은 좀 잘 없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기간 조정, 금값이 정말 강하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가기 전까지는 넘어간 게 아닙니다.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돌파 한 착 해야지 뭐 결과적으로 레벨업이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금값은 혼조한 구간, 자칫 잘못하면 이 위에를 못 넘어가면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금을 매수하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돌파 한 착 된 이후에 힘을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 흐름이면요. 코스피 계속해서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데 선물 440이 어떤 상승 목표치라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434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상승의 목표치는 한 5포인트 뭐 이 정도가 좀 남아 보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제. 아무튼 확실히 선물 440이라는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고 눈치가 보이다 보니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것 같고, 슬슬 바톤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은 레벨업을 했죠. 물론 턱걸입니다. 1307이 코스닥 150 선물 기준으로 해서 1307이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1309.9니까 뭐 일단 돌파 한 착을 하긴 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오늘 윗꼬리가 달려서 큰일 났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강한 힘 때문에 훅 올랐다가 무거운 저항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달린 정도지. 일단 뭐 이런 거는 어쨌든 돌파 한 착 하려는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좀 좋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오늘 뭐 음봉이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이걸 하방 베팅의 근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건 다만 이제 무거운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나서 이런 음봉이 나타나고 이런 거지, 아래쪽에서 받치는 세력은, 그러니까 누군가 아래쪽으로 보내기 위한 강력한 매도세를 보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부터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죠? 코스닥의 레벨업, 코스피가 이제 상승 목표치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 이제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440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바로 보이다 보니까 조금씩 상승 탄력이 좀 둔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달러가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전에 유로화 보면서 했죠, 그죠? 실제로 원화 약세도 요즘 좀 진행 중이거든요. 물론 아직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원화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날의 시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5월 7일 수요일에 시가 1378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닥 확인 중이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한 번쯤 이제 좀 튀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원화 강세가 진행 중이긴 하나 요즘 그 흐름이 좀 둔화가 됐죠. 이런 흐름은 분명히 한국 증시에는 조금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특히 일반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한테는 이런 흐름이 좀 더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의 흐름이 확실히 조금 좀 둔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 수출하고 이런 업종들에서는 물론 물론 수출주들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가 좀 더 수익성에 좀 개선이 좀 있긴 있겠죠, 그죠? 물론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단순히 이제 주식시장의 돈의 논리로만 보면은 원화 강세가 사실 코스피 대형주들한테는 좀 굉장히 좀 좋게 작용하는 게 좀 많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비중이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런 거는 사실 저의 경험상은 그래요. 원화 강세, 원화 약세 이런 환율 쪽하고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연관은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렇게 환율이 요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 평상시에 좀 안 움직이던 어쨌든 제약바이오 요런 것들이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요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흐름을 좀 보면은 이제 그 코스피가 오늘 조금 좀 둔화가 되면서 상승이, 기존에 잘 나가던 친구들이 오늘 좀 못 나갔습니다. 그죠? 잘 나가던 친구들, 뭐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잘 나가던 친구들이 좀 잘 못 나가고, 오늘 좀 못 나가던 친구들이 좀 잘 나갔습니다. 순환매 도는 거죠. 삼성전자가 뭐 2점 몇 프로 상승하는 등 이런 모습들, 소외됐던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오늘 그 코스닥 어쨌든 좀 괜찮았는데, 코스닥에서는 웬일로 그 에코프로 친구들이 좀 올랐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 쪽에 지금 종목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에코프로 BM 보고 계신데, 올해 1월 2일 종가가 중요한 마디 가격이죠. 그죠? 이 마디 가격을 지금 돌파한 척 하려고 그래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얘가 좀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얘가 여기서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해봐야 고작 이 중기적인 뭐 혹은 뭐 장기적인 이런 바닥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한다고 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매수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런 장기적인 하락을 본격적으로 극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목에 힘은 좀 없는, 이제서야 막 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매수하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최소한 장기적인 하락의 바닥이 어디냐, 이런 어떤 바닥은 확인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하여튼 지금 이 바닥 확인이 되면 그래도 조금 탄력적으로는 좀 올라올 수도 있긴 있거든요. 약간은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완전히 추세가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되려면 시간이 또 한참 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은 일단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코스닥이 좀 괜찮아질 수 있겠죠. 에코프로 같은 것들, 2차전지 친구들이 평상시에 소외받던 친구들 아닙니까? 네, 평상시에 소외받던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거. 또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코스닥도 그렇고, 특히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알테오젠이 월요일날 급등하는 등 흐름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죠. 여기가 11월 11일의 종가, 11월 11일의 시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44만 8천원. 44만 8천원이 이 중요한 어떤 전고점 저항입니다. 지금 한 번 도전, 두 번 도전, 세 번 도전째죠. 이번에 이거 돌파한 척 하면은 제법 또 상승 목표치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법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1등 종목이죠. 얘가 많이 오르면 코스닥 생각보다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환율 뭐 하여튼 원화 강세 이런 환경에 약간 변화가 나타나면서 기존에 잘 나가던, 코스피에 잘 나가던 이런 친구들이 조금 힘이 빠지고, 그 빈자리를 지금 평상시에 소외됐던 못 나가던 친구들이 약간씩 좀 메우려는 그런 순환매가 나타나려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코스피는 이제 상승 목표치가 거의 다 돼 가고요. 이제 그죠? 아직 코스닥은 조금 좀 여유가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럭저럭 좋고, 그러니까 순환매가 조금씩 돌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 뭐 다른 나라 증시들 가볍게 좀 이제 좀 체크하자면은, 중국 증시 여전히 긍정적이죠. 그죠? 그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업을 하긴 했고 상승 목표치 열렸다라 말씀드렸고, 그 요까지. 그래서 오늘 장중에 급등도 하긴 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긍정적인 흐름은 분명 지속 중입니다. 그죠? 중국 증시 어제 레벨업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일본 증시는 조금 좀 부진하긴 합니다. 요즘에 이 자리를 잘 못 넘고 있네요. 뭐 그렇지만 뭐 그 아직까지 뭐 어떤 기간 조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으로 연결되려는 불안감이 조금 확산이 되고 있네요. 일본이 요즘 조금 서운하네요. 그죠? 이런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도 일단 신고가 랠리 중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일단 이런 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중요한 저항은 여기죠. 요 자리가 붕괴가 안 되는 조정이면 사실 더 좋긴 한데, 하여튼 약간 보수적인 접근 정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그러니까 지난번 전고점 자리 저항,
여기가 지지선이 됐는데 이 자리를 안 깨는 선에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 자리를 좀 깨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하여튼 유럽 증시, 독일 증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데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